네, 안녕하세요. 해설갑니다. 오늘장도 좀 고생 많으셨고요.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몸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요, 이제 시황 설명 말씀드리고,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에 대해서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좀 자세히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감은 코스피가 0.34% 상승, 코스닥이 0.49%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시장은 이제 박스권 관점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렇다한 큰 호재도 없고요. 뭐 이렇다한 큰 악재도 없습니다. 이제 뭐 변수는 뭐 미국 대선 그 불확실성 이런 게 좀 변수로 좀 작용을 하고 이제 코로나는 뭐 크게 확진자가 엄청나게 뭐 늘어나지 않는 한은 이제 거의 이제 노출이 되고 면역이 됐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크게 악재로 이렇게 받지 않는 모습이고요. 시장은 이 안에서 이제 당분간 뭐 10월, 11월 초중순 정도까지는 이제 안에서 이제 좀 등락을 하는 뭐 한번 넘어갈 수도 있고요. 한번 이제 이탈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박스권 장세를 이제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그런 관점입니다. 수급이 그래요. 수급도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이 중간 라인에서는 상단 분할 매도 전략, 하단 분할 매수 전략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시면 시장 관에서는 좀 무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점 지속적으로 보고 있고요. 수급도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 오늘 화요일이죠. 내일하고 모레 10월 8일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좀 변동성이 있었죠. 시장이 오르다가 좀 이렇게 지키지 못하고 좀 하락을 좀 하는 모습인데 뭐 내일도 그럴 수 있고요. 모레도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급을 좀 보면은 오늘 이제 외국인 기관이 이제 매수를 했죠. 코스피 시장에서 양 매수가 들어왔고요. 코스닥은 양 매도.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계속합니다. 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콜옵션 또 매수를 하고 주식 선물까지 매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옵션에서 좀 외국인이 상방을 계속 잡았어요.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이제 하방 포지션을 좀 대거 어저께 정리를 하고 옵션 시장에서 상승 쪽으로 좀 구축을 해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이 옵션 누적 포지션이 그렇습니다. 이쪽 풋옵션 쪽은 계속 매도를 쳐놨고요. 이 내가 기준으로 이 내가는 이 밴드 안에 있는 게 내가고요. 여기 이렇게 먼 쪽이 외가라고 합니다. 안 내고요. 바깥외 이렇게 해서 이쪽은 이제 내가, 이쪽은 외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딱 봐도 이제 콜옵션에 좀 금액이 더 많죠. 이 내가에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이제 상방 쪽으로 옵션에서는 좀 포지션을 잡아놨었습니다. 어제부터. 뭐 이제 차익 실현이 언제든지 나올 수는 있는데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목요일이 지나면은 이 옵션 포지션은 다 끝나고 이제 금요일부터 새로 출발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금요일이 휴장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옵션은 다시 시작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옵션에선 잡아놨는데 선물 누적 포지션을 보면은 8천억 매도 우위입니다. 지수를 봐도 얘네들은 계속 매도를 치고요. 외국인이고요. 노란색. 지수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선물 쪽에서도 강하게 좀 상방으로 보면서 지수 방어를 하고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뭐 옵션은 단기적으로 상승 포지션을 구축을 해놔서 뭐 오늘도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챙기고 외국인이 그렇게 했는데 선물은 이제 매도죠. 선물은 하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점점 늘어나요. 보시면 이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는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도 다시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지션 상으로 봐도 이제 박스권 움직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간선 위에 올라가서 막 시장이 오른다고 해도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분할 매도로 좀 잘 챙겨주시고 다시 또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한번 또 분할 매수로 갈 수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계속 시장 관점은 보시고요. 이런 하락은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하락이 나오긴 재료가 없어요. 이런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재료가 없고 현재 미국 중심으로 돈을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이런 하락이 나오려면 유동성을 빠르게 회수를 해줘야 돼요. 급하게 회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경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하락에 대한 위험 부담은 이제 갖지 마시고요. 시장 이제 상단에서는 어느 정도 챙기시면서 하단에 뭐 한번 이탈할 수도 있죠. 뭐 내려왔을 때. 그래도 이제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장은 박스권 관점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수급이랑 뭐 미국 상황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뭐 호재를 찾자면은 이제 경기부양책에 대한 내용이죠. 이 경기부양책 기대감으로 이제 나스닥 종합지수고요.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경기부양책이 여기에서 이미 기대감을 좀 반영해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규모가 뭐 엄청나게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나오지 않는 한 크게 뭐 호재로 또 받아들여서 막 정고점을 넘어가고 그런 시세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이미 지금 기대감을 받아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장도 어느 정도 이제 상단과 하단 나스닥 기준으로요.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도 불확실성이 있죠. 대선 불확실성이 있고 또 트럼프 확진으로 인해서 좀 변수가 많이 생겼고요. 뭐 대선 불복 이런 가능성도 막 얘기를 하고 하는데 뭐 그런 가능성은 나중에 이제 봐야지 아는 거고요. 뭐 예측하기는 힘들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수급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박스권으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그렇게 보시고요. 이제 종목들 카카오, 네이버 볼게요. 카카오 먼저 보겠습니다. 카카오는 이제 여기를 이제 넘었죠. 여기 단기 이제 추세선인데 여기를 이제 장대양봉으로 넘어가고 이제 여기서 추세 그리면서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때 이제 말씀드렸죠. 카카오는 추세를 넘어갔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좀 추가 시세가 나올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오를만 하죠. 오를만 합니다. 이유는 이제 실적이죠. 10월은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는 달입니다. 근데 실적이 어디가 좋죠? 카카오 네이버가 아직도 좋습니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수급이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죠. 양매수로 이제 좀 들어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실적이죠. 9월 이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10월 실적까지는 기다리셔야 된다. 올해 보실 거면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그 지금 시즌이 온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급 들어오면서 탄력을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좀 더 강한 게 카카오는 정부의 좀 수혜를 받는 회사죠. 정부 수혜 주고요. 네이버는 조금 아니죠. 이제 공정위 조사도 좀 받고 과징금도 좀 받고 그런 내용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카카오가 좀 더 강하고요. 그리고 카카오는 뭐 개별적으로 자회사 상장 모멘텀이 계속 줄줄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더 강한데 그러면서 이제 상승의 이유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주도주는 한 번에 죽지 않는다. 싼 고점을 이루면서 죽는 게 이제 주도주의 특성이다. 이런 말씀도 좀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카카오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가 올라오면서 내 매수가까지 이제 도달을 하면 그때는 좀 매도를 하는 게 이제 좋아 보입니다. 이유는 역시 시장도 그렇죠. 시장도 이제 박스 관점이고요. 이 주도주도 좀 박스권으로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카카오에 이제 나올 모멘텀이 이번 3분기 실적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전고점을 넘어가면서 강하게 시세를 50만원, 60만원 이렇게 갈 정도의 큰 모멘텀은 아직 좀 부재돼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시장에 맞춰서도 시장이 좀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도 역시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에서 내 매수가가 도달을 한다면 반이라도 좀 챙겨주시면서 다시 한번 현금 확보를 하고 나오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많이 물어보셨어요. 매수가 올까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이미 지금 매수가에 오신 분도 많이 계실 거고요. 한 번 더, 한두 번 더 올라야지 매수가에 이제 도달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랬던 마음도 좀 생각을 하시고 절반이라도 좀 줄여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렇게 좀 보유를 하고 떨어졌다 올라와서 내 매수가에 도달을 하면 반 정도는 좀 챙겨주시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카카오는 말씀을 드릴게요. 카카오도 이제 박스권 대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이버 볼게요. 네이버도 이제 추세선은 돌파를 했어요. 추세선은 돌파를 했는데 이제 카카오처럼 뭐 장대 양봉이 나온 게 아니죠. 상승에 맞춰서 완만하게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카카오가 더 강한 겁니다. 카카오는 이제 장대 양봉으로 추세를 돌파를 했고 네이버는 추세를 이렇게 완만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카카오가 더 강한 게 맞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는 이제 카카오보다는 좀 최근 공정위 조사도 좀 받고요. 이제 과징금도 좀 나오고 그런 영향도 있고 역시 네이버도 3분기 실적이 좋습니다. 네이버 스토어 쪽으로 매출이 엄청나게 이제 폭발적으로 좀 증가를 했고요. 계속 코로나 국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도 좀 실적이 좋고 수급을 보면 최근에 역시 좀 매수가 들어오고요.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연기금이 매도를 멈추고 좀 제법 강하게 사줬다는 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역시 네이버도 마찬가지 관점입니다. 네이버도 오늘 이제 여기가 이제 지지선이었죠. 30만원. 30만원이 되게 중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탈했을 때 여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거고 오늘 이제 이 자리를 다시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이 지지선을 이탈을 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이 지지선이 이제 저항선이 되는 거거든요. 지지를 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를 또 잘 넘어왔단 말이에요. 추가 시세도 역시 가능합니다.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뀌었는데 그 선을 강력한 수급과 함께 이제 넘어왔죠. 그래서 역시 네이버도 좋은 흐름이 추가적으로 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역시 네이버도 내 매수가에 도달을 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 매도를 해서 못해도 절반이라도 이제 매도를 해서 현금을 좀 확보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존 카카오 네이버 이 주도주들은 이제 박스권 움직임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정말 강하면은 이렇게 올라올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뭐 지지부진하게 다시 움직이고 이렇게 이런 흐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략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잘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SK 바이오팜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우리 구독자분이 계셔서 이제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SK 바이오팜을 매수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보호 예수가요 풀렸죠. 10월부로 전에도 이제 댓글로 계속 물어봐 주셨을 때 SK 바이오팜은 10월 전에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간 보호 예수가 풀렸어요. 그러니까 매도가 나오죠. 어제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도가 왜 나올까요?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매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차트를 보면은 많이 떨어진 거 같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많이 떨어지면은 거기에 맞춘 단기 반등이 나옵니다. 그건 주식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주식의 생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반등이 나오지만 그 반등 구간만 먹고 짧게 해서 나오는 전략으로 저는 SK 바이오팜을 보고 있습니다. 물량이 더 나올 게 있거든요. 1월에도 보호해수가 더 많은 물량이 풀립니다. 여기 이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공모가가 49,000원이에요. 이제 기관들이 49,000원에 공모를 받은 겁니다. 현재 주가가 14만 1,000원이죠. 3개월 170만 주, 10월 달에 170만 주 풀린 것이고요. 지금 49,000원에 14만 1,000원이니까 거의 3배 좀 안 되죠. 3배 가까이 수익이 나 있는 상태고요.
1월에 6개월 지나면은 이제 492만 주가 또 풀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0월 전에는 상승시 매수가는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보호매수가 풀리는 게 수익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지금 팔아도 수익이거든요. 3배 가까운 수익입니다, 기관은. 그래서 제가 혹시 모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매수는 위험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단기 반등 정도만 보시면서 좀 짧게 보시는 거는 이제 할 수 있는데 매수를 해서 끌고 가다가 1월 되면은요 또 보유수가 풀려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지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 전에 뭐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뭐 공모가 이렇게 오면은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관점은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아직도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매수를 해도 되냐고 물어보셔서 매수에 대한 관점을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이제 내년에는 퇴사한 직원들도 이제 물량을 매도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보실 분은 단기적으로만 보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박스권 상단에 왔습니다. 말씀드린 뭐 내용 중심으로 대응 잘 하시길 바라고요. 박스 관점이라고 무조건 상단까지 오고 무조건 하단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등락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심선에서 위쪽에서는 챙겨주시면서 가시는 거고 이제 하단 쪽에서는 다시 한번 분할 매수로 갈 수가 있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잘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쌀쌀하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좋은 자료와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